자, 챕터 4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학 결합과 화학 반응입니다. 자, 제 1절 화학 결합이에요. 자, 이온 결합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정입니다. 전하를 띤 양이온과 플러스 이온이죠.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이죠.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의 기반을 둔 결합이다라고 했어요. 자, 밑줄 하나 그으세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NaCl,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소금. 요거는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냐면요. Na하고 Cl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Na가 뭐죠? 이건 금속이죠. 주기율표상에서. 그 다음에 Cl은 뭐예요? 아, 비금속이죠. 그러면 얘네가 결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NA는 원자가가 얼마죠? 플러스 1이죠. 그리고 Cl은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결합을 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이제 NaCl 이렇게 결합이 되죠.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나트륨, 금속과 Cl, 비금속 사이의 결합, 이온 결합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2번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인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가 있는데 나머지 1, 2번은 읽어보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만. 요거 이제 시험 지문에 좀 많이 등장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체 상태에서는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액체 상태에서는 도체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 NaCl이요.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하고요.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물속에서요. 어떤 식으로요? 서로 간에 다리 역할을 해줘서요. 전기를 어떻게 해요? 통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액체가 되면은 얘네가 뭐든지 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고체 및 이온 결합에 있어서 고체 및 액체 상태에서 둘 다 부도체라고 이렇게 답이 문제 지문에 나오거든요. 그건 어떤 거예요?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어떻게 해요? 액체 상태에서는 도체이다. 요거 하나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이제 공유결합 보겠습니다. 공유결합. 자, 정입니다. 두 원자가 전자를 내어놓고 그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룬 결합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밑줄 하나 그으세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을 뭐라고 합니까?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종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극성 공유결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비극성,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극성부터 보겠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가 전자를 내어놓을 때 그 전자쌍이 균등하게 공유되어 있지 않은 결합을 뭐라고 그래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예로는 염화수소와 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두 개를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극성,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전기 음성도가 같은 두 원자가 전자를 내어놓을 때 그 전자성을 균등하게 공유하여 이루어진 결합에서 뭐예요? 산소와 질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더 많겠죠. 자, 먼저 이 극성과 비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극이라는 건 뭐냐면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N극, S극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 줄다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줄다리기.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 극성 같은 경우는 뭐야? 한쪽으로 약간 쏠린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극성이라고 생각해요. 줄다리기 할 때 한쪽으로 쏠림을 우리가 극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극성, 무극성이라는 건 뭐냐? 서로 간에 줄다리기가 팽팽한 거, 서로 팽팽한 거를 우리가 뭐라 해요? 비극성, 무극성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요, 제가 이제 전자 점식이라서 그걸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요 HCl 한번 그려볼게요. HCl이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보세요. 자, H하고 이제 Cl이에요. 그럴 때 H는 몇 쪽이죠? 우리가 1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한 개. 그래서 이렇게 한 개로 표시합니다. 점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다음에 Cl은 몇 쪽이죠? 17쪽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외각 전자가 8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개죠. 8개가 아니라 7개죠. 그럼 7개면 어떻게 그리냐? C의 원소를 중심으로 상하 좌우에 2개씩 그려서 8개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해서 Cl의 최외각 전자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간에 공유하는 거잖아요. 왜 공유하는 거죠? 안정해지려고. 최외각 전자가 몇 개 만들려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옥텟 구조 8개 만들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가 요렇게 해서 Cl은 몇 개를 만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H는 1주기잖아요. 1주기는 유일하게 바깥의 용소가 몇 개일 때, 2개일 때 안정하다 했죠? 실험적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H와 Cl이 서로 간에 옥텟 구조를 만족하면서 서로 간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무슨 결합이에요? 이게 공유 결합인데, 자, H하고 Cl은 서로 간에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커요? 전기 음성도 배웠죠? 폰, 염불,
CSI 수사대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CL이 훨씬 뭐보다요? H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약간 이쪽으로 쏠린다는 기분. 그게 바로 뭐죠?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얘네 둘 사이에 결합을 할 때 우리가 공유하는 전자쌍 있죠? 요 두 개. 요거는 뭐냐면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CL 밖에 있는 거, 공유하지 않는 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쌍으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로 얘기합니다. 쌍으로 한 쌍, 두 쌍, 세 쌍. 몇 쌍이 있어요? 아, 세 쌍. 그래서 HCl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고요? 한 쌍이고, 한 개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입니까? 아, 세 개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요 점을요, 점 두 개 있잖아요. 요 점 두 개를 뭐냐면, 아, 선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하냐면요. H하고 CL이 이렇게 선, 팔 결합하는 거 이렇게 표시하고요. 밖에 CL은 지금 몇 개가 비공유죠? 6개죠. 아, 3개죠. 세 쌍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의미는 뭐냐면 팔이 한다라는 의미예요. 팔이 하나. 그리고 우리 주기율표에서 배웠잖아요. 원자가. 그렇죠? H는 팔이 몇 개죠? 아, 플러스니까 팔 하나고 CL은 마이너스니까 팔 하나. 이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도 표시하고 요렇게도 표시한다는 거 좀 여러분이 좀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건 한쪽으로 좀 쏠린다는 기분.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다음에 이제 비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요 얘는 제가 산소 하나 그려볼게요. 산소를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산소는 O2잖아요, 분자가. 그러니까 O가 이제 둘 다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할 때. 몇 쪽이죠? 아, 16쪽이에요. 16쪽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아, 6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산소니까 얘도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개를 만족해요. 최외각 전자, 옥텟9죠. 그래서 어떻게 결합합니까? 요렇게 해서 8개 만족하고요. 맞죠? 그러면 몇 개예요? 6개에다가 2개니까 8개.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또 8개를 만족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요 점 두 개를 우리가 선으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도 나타나죠. 그리고 그 대신 비공유 전자쌍 요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자, 얘네들은 서로 간에 전기 음성도가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줄다리게 팽팽하잖아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아, 무극성, 비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체크 하나 해 놓으시고요. 자, 3번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에서는요. 동그라미 2번만 보겠습니다. 극성 공유 결합 물질은 극성이에요, 극성. 어디에 잘 녹겠어요? 아, 극성 용매에 잘 녹고요. 그 다음에 비극성 공유결합 물질은요, 어디에 녹아요? 아, 비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극성에 해당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H2O고. 비극성 용매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게 벤젠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하나 써놓으시죠. 뭐, 극성 대표적이다 뭐예요? 아, H2O 물. 하나 써놓으시고, 밑에 하나 써놓으세요. 비극성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C6H6를 우리가 벤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메모를 하나 해 놓으시죠. 자, 다음에 우리 이제 4번 결합 에너지 보겠습니다. 자, 결합 에너지예요. 자, 정의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자, 보겠습니다.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뭐야? 아, 끊고 각자의 원자로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결합되어 있는 걸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크기만 나와요. 크기 나오는데 이건 이해하기 편하죠. 자, 단일 결합이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중 결합 2개로 연결되어 있고 3중 결합 3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게 힘이 제일 세겠어요? 아, 3개로 연결되기 제일 힘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을 때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요것만 물어봅니다. 요것만. 3중 결합일 때가 어떻다? 가장 크다. 요거 하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5번 가겠습니다. 수소 결합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필기의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요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문장 중에 나오는 그 지문이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니까 그것만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결합 정의입니다. 수소와 전기 음성도가 강한 플로린, 산소, 질소 등과의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H2O가 전형적인 이제 수소결합이 얘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강해 수소가 잘 떨어지지 않으므로 결합을 끊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H2O에서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강한 산소와 수소 결합을 하고 있으므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지 않은 황화수소보다 비등점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그 저번 시간인가요? 그 전기 음성도의 크기 저희가 외우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이거 전기 음성도의 크기
기억하세요? 폰, 염불이죠. 폰, 염불. 맞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CSI 수사대가 나와서 수사를 했다. 이게 이제 전기 음성대의 크기죠. 그렇죠? 자, 수소를 중심으로 얘네 폰, 즉 FON과 결합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수소 결합이라 하는 거죠, 이거를. 이걸 수소 결합이라 하는데 얘네는 얘가 힘이 센 애는 아니에요. 힘이 센 상태도 꽉 잡고 있으니까 얘네를 끊으려고 할 때 에너지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적인 입장, 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 온도나 열이 올라가요. 높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결합을 끝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지문 중에 등장한 게 뭐예요? 요 황하고 수소와의 결합이죠. 요거보다는 얘네가 꽉 잡고 있으니까 얘네를 끊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게 이제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H2O가 황화수소보다 왜 온도가 높아? 그거만 물어봐요. 끓는 점이 높냐라고 물으면 답이 뭐예요? 그냥 수소 결합.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되셨죠? H2O가 황화수소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 왜 그래요? 수소 결합 때문에. 말 그대로 결합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걸 끊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끓는 점이 높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배위 결합입니다. 배위 결합. 자, 정리 볼게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분자 또는 이온이 전자 없이 오비탈만을 가진 원자, 분자 또는 이온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했는데요. 여기서는 요 일방적으로라는 말에 밑줄 하나 걸으세요. 무조건적으로 줌으로써 만들어진 한쪽에서 무조건적으로 줌으로써 만들어진 결합이 모든 결합이에요. 배위 결합입니다. 한번 예를 볼게요. 요게 시험 문제 요것만 등장합니다. 요 암모늄 이온만. 자, 암모늄 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암모니아와 수소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자, 암모니아를 한번 해볼게요. 이 결합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N은 몇 쪽이죠? 15쪽이잖아요. 15쪽이니까 8이 몇 개예요? 원자가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에요. H는요. 1쪽이니까요. 8이 몇 개죠? 플러스 하나.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얘가 몇 개 필요해요? 3개. 그래서 NH3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요거에 대한 점자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N은 15쪽이니까 밖에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5개. 그래서 N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H는 1쪽이잖아요. 원자가 전자 몇 개? 1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합됩니까? N 자체가 결합되면 이렇게 해서 8개를 만족을 하고요. H는 1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2개로 만들어서 옥텟 구조를 다 만족하고 있는 거죠. 결국 NH3는 자체적으로 뭐예요? 최외각 전자가 8개인 옥텟 구조를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NH3에서 공유 전자쌍은 몇 개죠? 한번 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문제 좀 나오니까. 공유 전자쌍은 3개가 되고요.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은요. 공유하지 않는 거 하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H+예요. 자, 플러스라는 의미는 뭐야? 일량 전자 어음이잖아요. 전자를 잃었을 때, 맞죠? 몇 개 잃은 거야? 1개 잃은 H가 말 그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H3 입장에서 뭐 걔가 불쌍해, 안 불쌍해? 되게 불쌍해요. 정처 없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NH3 입장에서는 요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비었잖아요. 안정된 상태에서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까 H+한테 뭐라 그래? 야, 너 그냥 막 떠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기 가만히 너 앉아서 부탁, 여기서 그냥 안정 취하면서 우리랑 같이 살자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얘가 전기적으로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플러스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전기를 뭘 띱니까?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예요. 다시 NH3가 일방적으로 수소 이온한테 공유 전자쌍을 제공함으로써 만들어진 결합. 무슨 결합이야? 배위 결합이야. 그렇죠? 시험에 뭐만 나와요? 요거만 나와요. 암모늄 이온만. 요거. 암모늄 딱 보인다 뭐야? 배위 결합.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다음에 필수 용어 정리를 한번 읽어 보시고요. 4번 금속 결합 가겠습니다. 금속 결합. 자, 정의입니다. 양전하를 띠고 있는 금속 양이온과 플러스 이온이죠.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라고 했어요. 밑줄 하나 보세요.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에요. 자, 자유전자는 뭐야? 전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죠. 요 둘 사이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CA 이온이 있고요. 여기도 막 CA 이온이 있어요. 요 이온이 있을 때 이 사이를 뭐예요? 이게 이제 자유전자라고 해요.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요? 이걸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잠깐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이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 다음에 2번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번 볼게요. 2번만요. 동그라미 2번.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 열, 전기를 뭐한다? 잘 전도하여 전기 전도가 크다 해서 이 정도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얘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의 결합력의 세기예요. 요거는 요 순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만요? 아, 그냥 두 문자 따서 그것만 그냥 암기하시자고요. 자, 결합력의 세기. 제가 암기 팀 만들어줬죠. 자, 탤런트 공유가 이혼한 금자씨를 수발 들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맨 제일 큰 게 뭐예요? 아, 공유결합. 그리고 이혼이잖아요. 그래서 이혼결합. 그 다음에 금자씨라의 금속결합. 그 다음에 수소결합. 그 다음에 반대로 발소결합. 그래서 요 순서만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요 위에 내용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좀 써놓은 거니까 뭐 보실 필요 없고요. 단지 요 순서만. 공유가 이혼해서 이혼한 금자씨를 수발 들고 있다. 그 순서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2절이에요. 분자의 구조 및 분자의 극성입니다. 자, 1번 분자의 구조. 한번 정의 한번 볼게요. 분자가 3차원 공간에서 어떠한 구조를, 모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분자의 모양은 중심 원자예요. 중심에 위치한 원자 및 주위 원자, 중심 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원자 핵 사이의 공간적인 배치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전형적인 필기 문제예요. 그래서 필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을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모양이 어떤 얘기? 아, 직선이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뭐 불화수소, 그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수소, 염화, 베릴륨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화수소예요, 불화수소. 자, 불화수소 같은 거는 H하고 F가 결합됐어요. 자, H 1쪽이니까 최외각전자 몇 개? 1개. 맞죠? 그다음에 F는 17쪽이니까 최외각전자가 몇 개요? 7개. 그래서 요렇게 해서 8개 만들고 요렇게 해서 2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공유전자쌍은 몇 개죠? 요거 한 쌍, 1개. 비공유전자쌍은 3개다. 그래서 요거를 요 2개의 쌍을 팔로 그린다 그랬죠? 요렇게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선형으로 해서 요 각도가 몇 도예요? 직선이니까 180도다.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건 어떻게 연결됐냐면요. C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각도가 몇 도예요? 180도라는 거. 그다음에 수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도 각도가 몇 도다? 180도. 그다음에 염화, 베릴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얘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해서 이것도 180도. 그래서 그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번 이제 구분형이에요. 구분형. 자, 구분형의 대표적인 게 이제 물이거든요. 물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결합이 돼요. 이렇게. 자, H는 1쪽이니까 몇 개죠? 최외각전자가 1개. 그렇죠? 자, O는 16쪽이니까 최외각전자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요렇게 옥텟 구조, 요렇게 옥텟 구조 만족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얘네가 어떤 식이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합한 거는 전자쌍을 이렇게 팔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요 각도가 몇 도냐면요. 통상적으로 얼마나 하면은 이게 104.5도예요. 104.5도.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집니까? 여기도 전자쌍이 있고 여기도 전자쌍이 있으니까 얘가 평행이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밀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진 건 이해하겠는데 얘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얘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약간 좀 오버해서 그릴게요. 요거 그림을.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요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직선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구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몇 도랬어요? 104.5도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구두 막 신고 가다가 굽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굽을 사야 돼요. 그래서 굽사요. 구분형은 뭐예요? 사요예요. 104.5도. 굽사요. 하나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굽사요. 구분형은 얼마다? 104.5도라는 거. 대표적인 예가 뭐다? H2O다. 다음 평면 정삼각형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BF3. 3부라 이제 붕소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삼각형 모양이 되고 정삼각형.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도가 몇 도입니까? 전체 세 개를 합해서 360도니까 하나의 각도가 몇 도예요? 120도예요. 120도. 그래서 요거 120도라는 거. 정삼각형. 평면 정삼각형 어때요? 요게 여기 전부 다 180도가 60도씩이죠?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서 요건 120도가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평면 전삼각형 모양이에요. BF3. 다음에 4번 이제 뭐죠? 삼각 피라미드다. 피라미드형. NH3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 그림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사면체에서 말 그대로 맨 위에 N이 있고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약간 이것도 밀려서 각도가 이제 요 각도가 이제 몇 도가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107.3도예요. 107.3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PG3 이렇게 외우세요. PG3. 피라미드형은 뭐예요? 73. PG3 이런 식으로 하나 암기해 놓으시면 돼요. 요건 단지 그냥 필기 문제에서 이게 맞냐 틀리느냐 아니면 이게 각도가 몇 도냐 요것만 나오니까요. 그거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 피라미드형 암모니아 결합과가 얼마다? 107.3도라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사면체입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제 메탄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과학이 109.5도인데 이 정사면체는 뭐냐면은 삼각형이 4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옆에, 뒤에, 밑에 이게 정삼각형으로 겹쳐 있는 거고요. 이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H가 모서리에 다 있고요. 정 가운데 C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의 각도가 몇 도냐면 이게 이제 109.5도, 109.5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 면을 삼으면 어떻게 돼요? 구워야 돼요. 면 삼으면 구워야 돼요. 그래서 정사면체는 뭐다? 109.5도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그거 쓰셔가지고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합각이에요. 결합각. 자, 먼저 직선형 있어요. 직선형. 그렇죠? 직선형. 대표적인 게 뭐야? HF, CO2, 뭐 BCl2, 뭐 H2 이런 거죠. 몇 도라 했어요? 이건 180도. 자, 두 번째 무슨 형 있어요? 구분형 있어요. 구분형. 구분형의 대표적인 게 뭐랬어요? H2. 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분 어때요? 굽사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104.5도. H2가 대표적인 예죠. 다음 세 번째가 삼각형이 있었나요? 정삼각형. 그죠? BF3 같은 거. 그래서 그 가운데가 전체가 세 군데가 합쳐서 360도인데 그 한 각이니까 몇 도예요? 이거 120도라는 거. 그다음 네 번째가 삼각 피라미드형 있어요. 삼각 피라미드. 삼각 피라미드형.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NH3. 그렇죠? 그래서 PG를 사야 된다. PG3. 그래서 이건 107.3도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정사면체. 정삼각형으로 다 연결되고 있죠. 정사면체에서 면은 삼아서 어떻게 된다? 구워야 된다. CH4 메탄이 대표적이랬죠. 그래서 어때요? 109.5도가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쓰시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필수 용어 정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2번에 이제 분자의 극성을 볼게요. 자, 요거는 앞에서 아까 좀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 1번 이제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 뭐랬어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N극, X극 한쪽으로 쏠린다는 기분이었죠. 한번 볼게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비대칭성인 분자이다 그랬어요.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진다.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불화수소. 맞죠? 얘가 더 힘이 세니까 이쪽으로 쏠린다는 기분이죠. H2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O가 H보다 크니까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죠. 쏠리는 기분. NH3 같은 경우도 N 자체가 전기음소가 H보다 쓰니까 크니까 약간 이렇게 쏠린다는 기분. 암모니아 같은 거. 이게 바로 무슨 분자예요? 극성 분자. 다음 이제 비극성 분자는 뭐예요? 서로 팽팽한 거,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대칭성을 이루는 분자, 균형을 이루는 분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비극성 분자라고 한다. 그래서 HH는 서로 간에 동등하게 잡아당기고 BCl2 같은 경우도 뭐 B 중심으로 CL도 있고 여기 CL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팽팽하게 서로 팽팽하게 다 잡아당기니까 이건 뭐예요? 비극성에 해당될 것이고 뭐 CO2 마찬가지, BF3 마찬가지, 메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제가 이제 비극성하고 무극성 공유결합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식입니다. 화학식. 자, 요거는요, 전반적으로 제가 한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뭐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요. 제가 한 번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실험식 보겠습니다. 실험식. 자, 정의예요.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성분 원소의 원자수의 비율을 밑줄 그으세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식이에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식이 뭐다? 실험식. 하나 체크. 다음에 분자식 볼게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종류와 수를 밑줄 그으세요. 원소 기호로 나타낸 식이에요. 원소 기호로 나타낸 식. 그리고 분자량에 맞도록 실험식을 정수배열 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성식입니다. 시성식.
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시, 밑줄 그으세요. 작용기를 표시하여 그 결합 상태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 작용기는 뭐냐면 어떤 유기화합물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어떤 원자 단위인데요. 그거를 표현해서 나타내는 식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요거. 다음에 마지막 4번 구조식이에요. 분자 중에 존재하는 원자와 원자의 결합 상태를 밑줄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식이에요.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식. 이렇게 요거 그림 보면 요런 요거를 우리가 결합선이죠. 나타내는 식을 뭐라 그래?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메모를 해 놓으세요. 여기다 한번 보시죠. 시성식이고요. 시성식이고 그다음에 분자식이고요. 그다음에 실험식이고요. 그다음에 구조식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하나 이거 좀 메모 하나 해 놓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세트산이라고 그래요. COOH라고 그래요. 요거 이제 아세트산 또는 뭐 초산이라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시성식은 뭐가 되냐면요. 아까 시성식은 뭐랬죠? 뭘 표시한 거예요? 작용기로 표시한 거랬죠? 그래서 이 COOH가 이제 카복실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용기거든요. 이게 이제 산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시성식이에요. 그래서 얘 시성식은 뭐가 됩니까? CH3COOH가 이게 시성식이 돼요. 이게 작용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식이에요. 분자식은 뭐죠? 원소의 종류와 수를 어떻게 원소기로 써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C 있고 H 있고 O가 있죠. 그걸 그대로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자, C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C2. H는 몇 개 있어요? 세 개 하나니까 H4. O는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네. O2. 이렇게 쓴 걸 뭐라 그래요? 우리 분자식이라고 그래요. 원소 기호로 나타낸 식. 구성 원소의 종류와 수를. 다음에 이제 실험식은 뭐냐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거랬잖아요. 쉽게 하면 이거는 약분하는 거 생각해요. 약분. 이 분자식을 약분해서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느냐가 뭐예요? 실험식이에요. 자, 그럼 요거 약분 됩니까? 이거 약분 되죠. 뭐로 약분 돼요? 이도 약분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는 CH2O로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요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시험식이라고 그래요. 실험식. 자, 구조식은요. 결합선을 나타낸 거죠. 요 결합선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C, 그 다음에 C. 이렇게 나타낸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그래요. 자, H는 팔이 하나고요. C는 14조이니까 팔이 4개. 그렇죠? O는 16조이니까 팔이 2개. 원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C는 여기서는 또 팔 4개. O는 2개. H는 1개. 그래서 이렇게 결합선을 나타내는 식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마시는 술 있잖아요. 그거 에틸알코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C2H5OH라고 그래요. H5OH라고 하는데 이 H5를 우리가 하이드록식이라고 하고 이거 이제 알코올 나타냅니다. 알코올을 나타내는 작용기예요. 그래서 시성식은 어떻게 합니까? 작용기를 가지고 표현한 거니까 C2H5OH가 뭐가 돼요? 시성식이 될 것이고요. 자, 분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원소의 기호로 수와 종류를 다 나타낸 거잖아요. 그럼 C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렇죠? H는요. 보니까 6개. 그렇죠? O는요. 1개 있어요. 요게 분자식. 자,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니까 이게 약분되냐 안 되느냐 보는 거죠. 약분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체가 그냥 실험식이에요. C2H6O가 뭐가 돼요? 실험식이 되는 거죠. 다음에 구조식은 요거 이제 구조 그리면 되죠. 어떻게 그립니까? C가 2개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결합선으로 나타낸 식. 그래서 C2H5OH.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식이야? 구조식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메모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제가 써놓은 거랑 글씨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실험식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정수라고 써놨거든요. 자, 이 분자식하고 이제 실험식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실험식에다가 N배, 정수배를 하면 분자식이 돼요. 그거 제가 써놨는데 아까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얘가 되죠?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래서 실험식하고 분자식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실험식에다가 N을 곱하면, 정수배를 곱하면 뭐가 돼요? 분자식이 된다. 그래서 얘는 몇을 곱한 거고, 2를 곱한 거고, 얘는 실험식이나 분자식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얼마 곱한 거야? 곱하기 2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실험식 중에 분자식 중에 어디죠?
요거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분자량에 맞도록 실험식을 정수배하여 구한다. 그렇죠? 실험식에다가 n배해서 뭐가 되나? 분자식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 4절 화학 반응이요. 화학 반응은요. 한번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만. 자, 산염기 반응입니다. 5번 볼게요. 자,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을 말하며, 미션 하세요? 중화 반응을 뭐라고 해요? 산염기 반응이라고 해요. 요거 이제 오늘 다다음 시간 정도 배울 건데요. 산염기 관해서. 이제 그때 배울 건데, 한번 보면은, 이제 HCl,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염산이라고 그래요. 얘와 NaOH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NaCl과 H2가 되는데요. 요 AQ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용액 상태라고 그래요. 이 수용액이라는 것은 용매가 이제 물인 거를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HCl이 물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이거는 Cl 마이너스로 되고 NA도 마찬가지예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이온화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플러스하고 뭐가 결합해요? 마이너스 결합하죠. 그래서 얘는 얘랑 결합해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Cl은 물황이요. Na 플러스랑 결합해가지고 NaCl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해요? 산염기 반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그걸 중화 반응을 한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절 반응열이고요. 반응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읽어 보시는데, 요건 한 몇 개 체크만 하고 갈게요. 반응열. 자, 보겠습니다. 정의. 화학 변화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흡수되는 열로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말한다 했는데 종류에서 제가 좀 여러분께 체크 드릴 게 있어요. 자, 먼저 1번 생성열이에요. 생성열. 자, 정의입니다. 화합물 1몰 동그라미. 화합물 1몰. 화합물 1몰이 그들의 성분 원소로부터 생성될 때 방출 또는 흡수되는 열량이다라고 했어요. 요 생성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성열이라고 하고. 다음에 이제 분해열 볼게요. 분해열. 분해물도 뭐예요? 한번 볼게요. 자, 정의. 화합물 1몰. 이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화합물 1몰이 그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 발생 또는 흡수되는 열량이다. 분해될 때. 다음에 연소열 볼게요. 연소열. 자, 동그라미. 1몰의 물질이 산소와 완전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량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여러분께 말씀드린지 지금 여러분 좀 캐치하셨을 거예요. 뭐예요? 1몰. 뭐예요? 1몰. 뭐예요? 1몰. 요거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용해열. 용열도 뭐예요? 정의가 어떤 물질? 1몰. 1몰을 용매에 녹일 때 발생하는 흡수된 열량이다. 1몰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반응열들은. 중화열도 마찬가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1몰의 물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열량이다. 그래서 요 1몰 기준으로 본다. 그거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3번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여기서는 뭐냐면 발열 반응 볼게요. 발열 반응. 발열 반응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건 뭐냐면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구상의 물질이 반응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무슨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에요.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자발적 반응입니다. 자발적 반응. 그리고 자연적인 거예요. 이건 자연적. 당연한 거란 얘기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반응 진행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반응물이 생성물 플러스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반응물이 있고요. 생성물이 있을 때 열을 얼마큼 이만큼의 열을 방출하는 과정. 요 이제 Q를 열량이라고 합니다. 열을 방출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응물은 어떻게 됩니까? 생성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요만큼의 차이의 열량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반응물은 생성물에다가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열을 더하니까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열이 방출되므로 오른쪽에 어떻게 양의 보로 나타낸다. 그래서 플러스로 나타내는 거 요거 플러스 212kcal 이런 것처럼 플러스로 나타내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흡열 반응은요. 이거 반대인데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만 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반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자발적인 반응이고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다가 항상 본다. 양의 보로 쓴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쭉 넘어가시고요. 헬스의 법칙 다음에 읽어보세요. 헬스의 법칙. 다음에 6절에 연력학 법칙이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연력학 0법칙부터 연력학 3법칙까지 써놨는데요. 나머지는 다 보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 이제 필기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 하나 나와요. 요거. 요것만 볼게요. 요거. 연력학 3법칙. 연력학 3법칙. 자, 0K 절대 영도에서 물질의 엔트로피, 무질소도라고 그래요. 어려워요. 0이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 절대 용도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에요? 연력학 3법칙인데요. 시험 문제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절대 용도와 관련된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면 연력학 3법칙이다. 그거 하나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암기팀 만들어놨어요. 연력학 3법칙 절대 김영삼 대통령을 잊지 말자 해서 절대 용도와 관련된 건 연력학 몇 법칙? 3법칙.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